우남 이승만은 결코 당시 기준으로 보면 보수적인 분이 아니죠. 엄청난 개혁가죠. 왕실을 없애고 농지를 개혁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전혀 보수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국 보수주의의 원조입니다. 우리가 한국 보수주의를 다시 규정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한국 보수주의는 별로 규정도 하지 않은 채 YS 시대 때 명성황후라 불리는 민비, 이를 미화시켜 가지고 조선일보 같은데 또 YS 정권 이런 데서 띄우면서 명성황후 보수주의였어요. 우리가 그걸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때 이제 한국의 보수주의는 세계에서 가장 고급진 버전이 됩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주의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영미 보수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수주의 철학했다는 사람들이 다 엉터리 소리입니다. 영미 보수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국 보수주의가 있고 미국 보수주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보수주의 역시 완전히 다를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국 보수주의는 제대로 정립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고급진 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영국 보수주의를 한번 살펴보죠. 사려 깊은 변화를 통한 지속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통해서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점진적 변화를 통해서. 이 영국 보수주의의 태동의 배경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이 터지니까 1790년대 일부 영국 지식인들이 어떤 풍조를 가지게 됐냐. 우리도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왕실을 없애고 공화국을 하자, 이런 풍조가 생겼어요. 이제 당시 유럽 지식인들은 프랑스 혁명에 열광했거든요. 혁명 초기에. 여기서 이제 에드먼드 버크가 일가를 하죠. 사회를 디자인한다, 사회를 엔지니어링한다. 이거 웃기는 소리다. 인간은 사회 모델을 만들기 위한 나무나 벽돌이 아니거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며 점진적 변화를 통해 지속성을 유지 진화시켜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프랑스 혁명은 정치 투기꾼들의 피바다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영국은 이미 엄청 훌륭한 제도를 1688년 명예혁명 때부터 만들어 운영해왔다. 이것이 버크 사상의 핵심입니다. 제가 좀 말을 번안을 했는데 이것이 버크 사상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 보수주의의 키워드는 사려 깊은 신중함, 영어로 프루던스입니다. 영국 보수주의의 핵심은 그럼 뭐냐? 실은 고전적 리버럴리즘입니다. 리버럴이 보수예요. 클래시컬 리버럴리즘.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즘 리버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보수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미국 보수주의는 뿌리가 좀 다릅니다. 이건 알렉산더 해밀턴의 강력한 연방공화국 비전에서부터 나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의 말을 약간만 번안하면 이렇습니다. 인류는 과연 폭력과 우연에 의해 지배되는 정치 질서 아래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자신의 자치 능력에 의해 공화국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한 위대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그 실험이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 그 자체이다. 이 까닭에 미국은 예외적 운명을 가진 나라이다. 미국이 바로 예외이다. American Exceptionalism. 그래서 해밀턴이 주도한 미국 헌법 이론 팜플렛 시리즈 Federalist Paper, 이것이 지금 미국 헌법학의 기초입니다. 이 같은 말이 언제 나왔냐? 무려 220년 전에 나온 말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 건국의 아버지들의 그 통찰이. 그래서 강력한 연방공화국, 그러니까 자치에 관한 실험, 자치를 통해서 공화국을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이 거대한 공화국을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서부터 미국 보수주의가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수주의라는 말, 미국에서 보수주의라는 말은 언제부터 썼어? 1930년대입니다. 1930년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FDR에 대한 반발에서 보수주의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1980년대 반세기 지나서 레이간으로 완성됐습니다. 미국에서는 200년 전에 보수라 그러면요, 두 갈래입니다. 황당하게 하나는 영국 따라하지 뭐, 영국 거 그대로 지켜가, 그런 의미였고, 다른 하나는 우리 남부는 플란테이션 노예농장 체제 그냥 가져가야 돼, 이런 얘기였어요. 200년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랑은 전혀 다른 뜻에서 썼어요. 미국에서 보수를. 지금과 같은 이런 정치적 보수주의랑 비슷한 게 나오기 시작한 게 1930년대 FDR 때입니다. FDR이 자기의 정치 노선을 뉴 리버럴리즘, 네오 리버럴리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산을 폭증시키며 초거대 연방정부를 만드는 노선이었습니다. 갑자기 연방에 들어가는 세금이 막 늘어나고 연방정부의 파워가 엄청 세지니까 반발이 나왔죠. 그래서 연방정부와 연방 예산을 억제하자라는 움직임이 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을 펼친 사람들, 주로 공화당 중심인데 스스로를 보수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동안 작은 연방정부, 작은 연방 예산, 이 전통을 지켜가자.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 보수라는 용어가 정식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9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1950년대 아이젠하워 때, 그리고 케네디 초기 때 한 10년에 걸쳐서 융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보수란 무엇이냐? 자유시장, 그리고 전통가치, 도덕적 보수주의죠. 그리고 반공, 이것이 보수다. 그리고 80년대 레이간이 되면 이 융합이 하나의 신서시스로 진정한 융합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그 다음에 종교에 기반한 도덕적 보수주의, 즉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에 기반한 도덕적 보수주의, 그리고 힘을 통한 평화, peace through strength, 이것으로서 확립이 되는 거예요. 이 세계가. 트럼프는 이거를 완전히 공화당의 체질로서 집어넣고 하나의 거대한 대중운동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이 미국 보수주의는요, 그 체질부터 영국과 완전히 다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죠. 채털리 부인의 사랑이라는 그 명작을 쓴 D.H. 로렌스. D.H. 로렌스가 1923년에 미국 고전문학 연구 Studies in Classic American Literature라는 책을 냅니다. 그 책에서 뭐라 그러냐? 미국인의 영혼은 엄격하고 hard, 고독하며 isolate, 금욕적이며 ascetic, 살인자 본능이다, 킬러다. 이 영혼은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다. It has not been melted yet. 아직 녹아내리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봐도 아직 녹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딱 이게 칼라가 나와요. 어떤 정치 사상은요, 특정한 도덕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 철학이란 건 도덕에 관한 철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데 대한 철학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강렬한 프로테스탄트 복음주의에 기초합니다. 반면에 영국은 우리 개념으로 보면 에큐메니칼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단이나 교파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국교가 중심이지만 카톨릭,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발달한 장로교, 그리고 19세기 이제 후반쯤에 나오죠. 중후반에 감리교, 메소디스트, 이게 다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영국은 그냥 기독교, 범기독교, 크리스찬티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여기서부터 확 달라요. 그 다음에 유혈혁명과 내전에 대한 입장이 다릅니다. 영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명에 반대하는 입장, 유혈에 반대하는 입장, 그러면서 점진적 개혁을 하는 입장, 그러면서 신중한 사려 깊음, 프루던스를 중시하는 입장, 이런 입장이에요. 반면에 미국은 피비린내가 납니다. 유혈 불사예요. 유혈 사용하지 않겠다. 일단 독립전쟁 자체가 엄청난 유혈이었어요. 8년 동안 했습니다. 무지하게 잔인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플로리다를 먹을 때 3차에 걸친 플로리다 전쟁을 합니다. 이게 했다가 또 평화시기, 했다가 평화시기 이래가지고, 예, 이거를 세미놀레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1917년에서 무려 한 40년 동안 이럽니다. 저 지금 바깥에 벌린 전쟁은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부 전쟁만 얘기하는 겁니다. 남북 전쟁, 이거 인구의 3%쯤 죽었습니다. 엄청 죽은 전쟁이에요. 이거 1861년에서 1865년이에요. 이거 어떻게 일어난 전쟁이냐? 노예제를 영속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북부랑 나라를 분리해야 된다고 남부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남부가 독립을 선언했어. 그 링컨이 천대나 간 거야. 야 인마, 노예제 따위를 보호하려고 연방을 탈퇴해? 연방 탈퇴가 장난이냐? 니들 맘이냐? 그러고 남침을 한 겁니다. 이게 살벌한 전쟁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일일이 걸어놨지만 무수한 인디안 토벌 진압 작전이 있죠. 주요 작전만 14건 정도 꼽히고요. 19세기에. 이름이 부여된 작전이 40여 건입니다. 그리고 2번의 노예 반란 진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은 이게 왜 D.H. 로렌스가 여기에 살인 본능이 있다, 킬러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여기 모질다, 엄격하다, 하드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그 다음에 멘탈을 규정한 인문지리가 달라요. 영국은 아주 뉴잉글랜드풍,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뉴욕주 같은 데 가보면 나오죠. 뉴욕 옛날이 남아인가 있는 데들 가보면 나오는데 옹기종기 마을과 도시를 이루어서 살죠. 그런데 미국은 어떤 멘탈이 기본에 깔려 있냐면 신개척지의 타프한 산촌, 드문드문 인가가 있는 곳, 밤이 되면 고독한 곳, 삶과 죽음을 자기가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곳. 멘탈이 다른 거예요.
따라서 보수주의도 달라요. 이렇게 배경이 다르다고요.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안내 말씀 좀 모시겠습니다. 예. 좋아요, 알림, 구독은 머스트입니다. 또 좀 여유가 있으시면 회원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또 여유가 있으시면 자율구독료도 많이 납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일단 우남을 우리가 한국 보수주의의 원조로 받들어야 돼요. 그 우남은 근데 자기가 정당 만들면서 정당 이름이 자유당이야. 리버럴 파티야. 왜 이름을 그렇게 달았나? 왜 자유주의라는 단어는 우리가 왜 버려야 되나? 요새 뭐 그래서 이 우남을 좀 이해하는 사람들이 뭐 단체 만들면서 자유주의 뭐뭐회 뭐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럼 우남이 그 당시에 우남은 이제 그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봤으니까 직접 어떻게 정치하나 깊게 이해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루스벨트가 표방한 그런 거대 정부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자유당이라는 이름 붙인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남은 제가 보기엔 에드먼드 버크를 많이 염두에 뒀을 거예요. 고전적 자유주의를 염두에 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반공을 염두에 둔 겁니다. 공산 전체주의의 기본 모델. 잠깐. 전체주의는 종류가 많지만 그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모델이 공산주의죠. 이 공산주의의 천적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당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영어로 그냥 리버럴 파티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 우남이 말한 자유는 20세기 말의 리버럴리즘, 이건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죠. 뭐 남녀 성급은 뭐 필요 있어. 뭐 성전환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섹스가 꼭 남녀 사이에 해야 돼. 뭐 남자끼리 여자끼리도 하고 또 뭐 어떤 날은 남자끼리 하다가 또 어떤 날은 남녀도 하고 그런 거지. 이런 게 이제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잖아요. 옳고 그름이라는 게 어딨어. 다 문화적 다원주의고 전부 상대주의지 뭐. 이게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 아니에요. 그걸 리버럴리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또 우남은 무정부주의에 버금가는 자유방임 시장 만능주의랑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유방임 시장 만능주의를 리버테리언이즘이라고 부르죠. 제가 그래서 자유주의, 무슨 자유경제 이렇게 자유자 이름 들한 사람들 만나면 꼭 이 말 물어요. 예, 당신들의 자유가 고전적 리버럴리즘이냐, 요즘 시대의 해체주의 리버럴리즘이냐, 자유방임 시장 만능이냐, 리버테리언이즘이냐, 그러면 대답을 못해. 그럼 자유란 말 왜 쓰는데? 한국에서는 쓸 수 있잖아요. 이 사람아, 핵심 개념은 인류 보편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자유가 영어권에서 나타난 이 세계, 그게 전 세계적으로 다 거기에 해당해서 또 자기 말로 표현하니까 그 세계에 뭐에 해당하는지 말을 해봐. 그래가지고 저를 사람들이 피하더라고. 예, 별로 안 좋죠. 예. 이게 우리가 좀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보수주의에는 4개 기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개 기둥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기둥들은 넷 다 전부 우남과 박정희랑 직결돼 있어요. 예. 처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자유시장. 예. 글로벌 경제든 국내 경제든 우리는 시장 원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잠깐만, 시장 원리를 강화해? 시장 원리 강화한다는 게 뭐냐? 시장은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이 확립되지 않은 데서 시장이 발전할 수 있나요? 정부가 언제든지 물먹이고 재산을 뺏어갈 수 있는 데서 못 발전합니다. 특허와 지재권과 영업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데서 시장이 발전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선물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데서 시장이 발전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발전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시장은 제도예요. 자연 발생이 아니에요. 인간이 선택하고 디자인한 제도입니다. 시장은. 처음엔 자연 발생했지만 이미 우리가 보는 시장은 이거는 완전히 인공적 제도입니다. 그럼 이 제도의 핵심 원리가 뭐냐? 기회비용 게임입니다. 경쟁을 촉진시켜 실제 가격 혹 실제 비용과 기회비용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 이게 바로 시장제도의 강화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자유시장 좋아해. 기회비용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런 분은 자유시장에 대해서 얘기하실 자격이 사실 없어요. 그냥 소박한 언어로 그냥 하시는 게 나아. 자유시장을 얘기하면서 기회비용이 뭔지 모른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 기회비용이 뭐냐? 사는 사람 입장에선 내가 이거를 100원 주고 샀는데 저 집 가니까 90원에 팔어. 그러면 기회비용 차이는 10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살 뻔했던 가장 낮은 가격, 그게 사는 사람 입장이고요. 파는 사람 입장에선 내가 저 가게에 이거를 90원에 공급했는데 저 가게 가니까 100원에 공급받겠대.
그럼 나는 10원을 손해본 거 아니에요. 파는 사람 입장에선 내가 공급할 수도 있을 뻔했던 가장 높은 가격. 실제 비용, 실제 가격과 기회비용 사이가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정보와 운송이 굉장히 활발하게 흐르는 상태를 뜻하죠. 정보, 운송, 결제. 그게 무지하게 가다듬어지면 결국 어디 가거나 비슷한 가격대에서 놀게 돼요. 어디 가거나 비슷한 가격에서 팔 수밖에 없고 어디 가거나 비슷한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돼요. 그게 시장제도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시장 가격이 뭐냐? 문재인 정부 스타일.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요. 그거요? 예, 그거 건설 원가에 좀 플러스 알파해서 주는 게 맞습니다. 이따구 소리 했잖아. 이 미친 소리예요. 그러면 아파트 건설사가 손해보면 정부가 메꿔주나? 원가가 1억 들었는데 시가가 8천밖에 안 팔려. 그럼 정부가 너 원가 보전 2천만 원에 너 그래도 뭐 이자라도 내야 되니까 너 3천만 원 더 더해줄게 보조금. 그렇게 줘야 되나? 이익을 못 보게 했으면 손해를 또 메꿔줘야 되잖아. 미친 소리죠. 공정시장 가격은 원가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원가 플러스 알파가 아니에요. 공정시장 가격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시장 가격이 어디를 가거나 그 가격대에서 크게 안 벗어나. 그러면 그게 공정시장 가격이에요. 기회비용이 공정시장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살 뻔했던 가격, 가장 낮은 살 뻔했던 가격 또는 가장 높은 팔 뻔했던 가격이 실제로 시장 가격이랑 별 차이가 없을 때 그게 공정시장 가격이에요. 그게 Fair Market Value, FMV입니다. 그러면 기회비용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만약에 그거 안 했으면 무슨 대가 치러야지? 이게 기회비용이거든. 자,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한국 안에서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 지키도록 그때 편을 안 들어줬으면 그 삼성전자가 토막 나가지고 중국으로 갔으면 지금 삼성전자 있어요? 지금 한국 경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랬다고 해서 국민연금 이사장을 감옥에 살리고 그랬던 검사, 판사, 권력자 나부랭에 단 한 마리라도 나와서 사과한 적 있어요? 없죠.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유라에게 말을 태워주게 하라는 그 조건으로 삼성을 봐줬다라고 기소하고 판결했던 판사, 검사라 불리는 짐승 단 한 마리라도 나와서 사과한 적 있습니까? 없죠. 기회비용을 모르는 거야. 그때 국민연금이 그거 안 했더라면 무슨 대가를 치렀어야지? 그게 기회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면요. 시장 원리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가 자유시장이거든요. 근데 시장이라는 건 제도라고요. 제도화예요. 인간이 고민해서 만드는 제도예요. 인간이 진화시켜서 가는 제도예요. 그러면 그 제도의 핵심 개념이 뭐냐? 기회비용입니다. Opportunity Cost예요. 이거는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폰 비저가 정립한 개념이에요. 1914년에 사회경제학 이론이란 책에서 엄청난 진실을 정립한 사람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자유시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덕적 보수주의, 한국에서. 이거 우남이 이미 얘기를 했어. 예. 종교가 없어지면 도덕이 죽는다. 그런 말을 1923년에 했어요. 100년 전에 우남이. 공산당의 당부당. 이때 당은 뭐냐면 맞냐, 부당, 틀리냐. 공산당 주장이 맞냐, 틀리냐. 요즘 말로 하면 그거예요. 거기서 종교가 없어지면 도덕이 죽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도덕적 보수주의란 건 뭐냐? 두 가지 차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인류 보편의 전통적 가치. 한국만 있는 전통적 가치는 필요가 없어요. 이슬람에만 있는 전통적 가치 필요 없잖아. 우리가 보면 황당하잖아. 매로 때리고 여자들 그 음액 제거하고 뭐 이거 다 뒤집어 쓰고 다 새장 옷같이 시꺼멓게 다 가리고 다녀야 되고 이슬람의 전통 가치 우린 그거 별로 안 쳐주잖아. 마찬가지죠. 한국에만 있는 이상한 전통 가치 그거는 그냥 변소에 갖다 버리면 돼. 근데 우리 전통 가치 중에 인류 보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린 태아 때부터 나이를 계산하잖아요. 태어나서 응애하면 1살 쳐주잖아. 저는 왜 그거를 우리 안 쓰는지 모르겠어. 훨씬 좋은 거거든. 태아도 생명이다. 전통 가치거든. 인류 보편성이 있잖아. 여기 가족, 남녀 성구분, 성도덕, 출산 양육 이런 게 참 중요하다. 이건 인류가 뭐 까마득한 옛날부터 한 거 아니에요. 선사, 뭐
원시인, 뭐 진화 단계부터 다 한 거 아니야. 진화했다면. 이런 인류 보편의 전통 가치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 그대로 지키는 것, 그걸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도덕적 보수주의. 또 한 가지 얼굴이 있어요. 도덕적 보수주의에는. 뭐냐? 진실 존중. 그리고 도덕적 용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비판적 사고력이 작동하는 상태예요. 좌빨 국어 선생, 무슨 작문 선생, 비판적 사고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걔들이 말하는 비판적 사고력은 삐딱이 관점에서 세상과 사회를 적당하게 씹으면서 그래서 구조적 모순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착취가 있는 거. 이걸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걔들은 일생 내내. 그건 비판적 사고력이 아니에요. 비판적 사고력은 뭐냐면 자기의 한계를 객관화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지금 나의 개념과 나의 생각이 진실인가 아닌가, 참인가 거짓인가, 그것에 대한 자기검증 회로가 돌아가는 것. 그걸 비판적 사고력이 있다 그래요. 그게 크리티컬 띵킹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거랑 뭐가 연결되냐면은 셀프 커렉셔널 메커니즘, 자기 교정 메커니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수정 메커니즘이. 그러면 이런 진실 존중 마인드가 없어. 비판적 사고력이 없어. 도덕적 용기가 없어. 그러면서 나대. 그게 뭐야? 우덜식 정의 아니야. 내가 정의로다. 우리가 정의로다. 원장차고 설치는 거. 내가 정의로다라고 설치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야, 판단하지 마. 판단은 다 우리가 해줘. 너 왜 판단해, 임마? 판단하지 마. 그게 뭐야? 그게 PC 아니에요. Political Correctness. 판단하지 마. 판단은 내가 해줄게. 내가 판단해놓고 이게 정의야. 이게 세련된 거야. 여기서 벗어나면 싸움 나는 거야. 우덜식 정의죠. 이거는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셀프 인증 공의입니다. 기독교 사상에서는 공의는 인간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어떤 미친놈이 나와서 내가 공의로다. 이 공의는 내가 인증한 것이로다 하면 미친놈 아니야. 그래서 righteousness, 공의로움을 셀프 인증했다. 그래서 self righteousness라고 불러요. 이 최고의 미덕은 진실 존중, intellectual integrity고요. 최고의 악덕은 내가 공의로다. 셀프 인증 공의예요. 이 둘 다 19세기 말에 생겨난 말입니다. 19세기 말에 확립된 말이에요. 이 둘 다. 그러면 종교라는 건 마땅히 그게 뭐 프로테스탄티즘이 됐든 뭐 카톨릭이 됐든 뭐 대승화음이 됐든 간에 이 도덕적 보수주의 양대 신조, 즉 인류 보편의 전통 가치를 옹호해주고 진실 존중 혹은 도덕적 용기 혹은 비판적 사고력 이거를 옹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거 안 한다?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돈통 놓고서 하나님 팔아먹고 부처님 팔아먹는 장사꾼들이야. 예. 자, 그래서 한국 보수주의는 첫째 기둥이 4개인데 자유시장이란 기둥이 있어야 되고요. 그때 자유시장이란 기둥은 그냥 입으로만 자유시장 내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회비용을 낮추는 시장제도의 발전을 강화할 것인가라는 그런 의미의 자유시장이에요. 시장을 제도로서 규정하고 그 제도를 진화시켜 가겠다는 입장의 자유시장이에요. 두 번째는 도덕적 보수주의요. 지금 방금 이 두 가지 양대 신조를 섬기는 도덕적 보수주의. 세 번째는 뭐냐? 한미동맹과 함께하는 자주국방이에요. 한미동맹 기반 자주국방. 예. 자주국방에 4가지 의미가 있어요. 리짜이밍의 자주국방, 이거는 리짜이밍 구라입니다. 리짜이밍 뭐죠? 우리 힘만으로 외세를 막아냅니다. 아, 왜 외세라 그래? 중국이지. 거기서부터 구라친 거야. 중국을 감췄잖아. 진실을 감추면 그게 구라거든요. 진실 감추면 구라 아니야. 그 위치에 있는 자가 그 진실을 몰라? 그럼 대통령 그만해야지. 우리 힘만으로 외세를 중국이란 말 못해갖고 어버버. 리짜이밍은 혓바닥 수술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힘만으로 중국을 막아낸다는 망상, 이걸 리짜이밍의 구라죠. 리짜이밍은 중국이란 말조차도 못해. 비겁해서, 쫄려서, 쫄보라서. 그건 망상이에요. 자주국방은요, 다음 4가지입니다. 일단 공식 주적 북한 및 실제 주적 중국에 대한 자체 방어력을 극대화한다. 강철 고스톱노치. 북한이든 중국이든 우리 건드리면 니들도 거의 반병신데. 두 번째,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합리적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레버리지예요. 호르무즈에서 배가 못 빠져나오는데 가질 않아. 해군 다 옷 벗어야지. 갈 준비도 안 해. 다 옷 벗어야지. 최고 통수권자인 이 대통령부터 옷 벗어야지. 그래가지고 한 방 두들겨 맞으니까 두들겨 맞았다는 말을 표현을 못하고 폭발사고 이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언어 강간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두들겨 맞은 게 사실이라면. 언어 강간범들 아니야. 두들겨 맞은 게 사실이라면 리짜이밍도 언어 강간범이고 안규백이도 언어 강간범이고 전부 군 통수권 있는 자들, 군 지휘라인에 있는 자들, 그것에 북치고 장구친 언론사들, 평론자들 전부 언어 강간범들이에요. 랭귀지 레이피스트들이에요. 세 번째, 한미동맹 미국에 대해 우리의 합리적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죠. 투다닥 하고 한판 붙었어요. 잠깐. 우리 왕창 깨졌어. 그런데 중국하고 미국이. 그런데 우리 입장은 전혀 생각 안 하고 미국이 중국이랑 딜치려고 그래 그냥. 아니 잠깐 아저씨 잠깐 저기 미국 아저씨 잠깐만 주저앉아봐. 우리 많이 깨졌거든. 배상해야지. 이대로 못 끝내 우리. 중국한테는 야 너희가 미국이랑 뭐 딜치면 이게 상황 다 끝나는 줄 알아? 한국이랑 계산서 따로구나 임마. 그거야 바로. 네 번째 뭐냐. 북한 급변 사태 때 북한 자유화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죠. 중국을 어깨 싸움하고 미국을 설득하고. 그래서 자주국방은 갈라파고스가 아닙니다. 자주국방은 한미동맹 기반입니다. 강철 고슴도치가 미국의 해구산을 둘러쓰고 한미동맹으로 갑옷을 입고 그게 자주국방이에요. 한미동맹 기반 자주국방. 예. 그 다음에 이제 반중 북한 자유화입니다. 네 번째는. 북한은 진실은 뭐냐. 북핵미사일이라고 쓰고요. 그거 중국 거예요. 중국에 의한 핵과 미사일입니다. 북한은 중국을 위한 전략적 완충지대이며 동시에 핵미사일 도발 대행업자예요.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완충지대는 안정되게 운영해야 돼요. 흔들리도록 하고 위험한 데 내놓으면 안 돼. 반면에 핵미사일 대행업은 무한 불안정 비즈니스야. 그거 핵 무기 들고 탄도미사일 차는 순간 이거 목숨 반쯤 내놓은 거야 일단. 그럼 이 둘을 같이 시킨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은 뭐 하는 놈들이야? 무식한 데다가 정신병 몽상 환자지. 무식 망상가들이죠. 둘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렇잖아요. 둘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는 지옥도는 결국 뭐냐면 이 둘을 한꺼번에 해놓게 하고 중국 공산당이 그냥 그 상태에서 있도록 그냥 북한의 무식한 살벌한 학살자 집단이랑 짜옹을 해주니까 지금 북한에서 계속 지옥도가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무식 정신병의 산물이에요. 북한 지옥도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휴전선 남쪽에서는 우리가 북한 자유화, 즉 지옥으로부터 해방을 외면한다. 아이고 고라뻑. 우리 그냥 살면 돼. 우리끼리 알콩달콩. 그럼 이건 뭐냐면요. 이건 물질주의에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공감 능력을 상실한다는 건 물질주의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저는 물론 북한 자유화된다고 해서 우리랑 같이 당장 투표지 같이 쓰자. 저 반대예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주인이 돼서 펼쳐가는 프로세스를 밟아야 돼. 자유화로 가고 세계시장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 자본도 들어가고 기술도 들어가고 우리 지혜도 다 갖다 쓰고 우리가 정리해놓은 한글로 된 데이터베이스, 한글로 된 지식 기반, 한글로 된 정보 기반 다 갖다 쓰고 우리가 정리해놓은 제도 다 갖다 쓰고 그걸로 또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프로세스를 겪어야 돼. 그 다음에 뭐 같이 하나의 국가라는 틀에서 같이 투표지를 같이 할 거냐, 선거일을 같이 맞출 거냐, 어쩔 거냐, 그건 그 다음번에 생각할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북한 자유화를 외면한다. 그거는 당장 귀찮으니까. 인간이 그렇게 대량으로 죽어나가는 우리 민족의 반쪽이 그걸 외면하는 거거든. 물질주의에 대한 완전한 항복이야. 그게 정신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 보수주의 안에는 북한 자유화라는 그 아젠다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신이 살아. 그래서 북한 급변 사태 같은 찬스가 오면 한편으로는 미국을 설득하고 다른 한편은 중국에 맞서가지고 그 찬스를 살려내는 그 리스크 테이킹을 우리가 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게 한국 보수주의의 핵심 멘탈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지금 보수주의 4개 기둥 얘기했잖아요. 자유시장, 도덕적 보수주의, 한미동맹 기반, 자주국방, 북한 자유화. 그러면 전 세계 보수주의 중에 지금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일단 자유시장에 대한 심오한 경제학적 통찰이 들어있죠. 제도주의 경제학 통찰. 이걸 제도주의라 그래요. institutionalism. 있는 용어입니다. 그게 최신 경제학 경제 주로 경제사에서 나온 사상 성향인데
거의 최신이에요. 그게 들어있는 거죠. 두 번째는 도덕적 보수주의의 양대신조, 즉 한편으로는 인류 보편의 전통 가치를 옹호하고, 즉 전통 가치 중에 인류 보편성을 띠고 있는 소중한 걸 옹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 존중, 도덕적 용기, 그다음에 비판적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을 섬기는 이런 도덕적 보수주의 갖춰야죠. 그래야 이거를 헤쳐나가잖아요. 이 버거운 과제를. 세 번째는 자주국방인데 강철 고슴도 치긴 한데 이게 한미동맹과 그걸 바탕을 둬서 미국 해구산 또 미국과의 공조 이걸 같이 가는 그런 한미동맹 기반 자주국방이라는 아주 특이하면서도 아주 통찰력 있는 그런 그 생존 전략에 대한 얘기죠. 군사지정학적인. 그 다음에 북한 자유화. 여기에는 정치 철학과 군사지정학이 그냥 같이 녹아 있잖아. 북한을 중국을 위한 중국의 비즈니스, 핵 미사일 비즈니스라고 보는 거고, 북한을 중국 공산당 안보를 위한 전략적 버퍼, 완충지대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란 존재 자체를. 그 이유 때문에 중국이 저 지옥도를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는 아주 심오한 군사지정학적, 정치철학적 통찰이 있으면서 동시에 북한을 외면하게 되면 우리 정신이 무너지는 거야. 그냥 물질주의에 무릎을 꿇는 거야. 라는 일종의 아주 심오한 도덕철학적 통찰도 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북한 자유화라는 그 5글자 안에는. 자, 전 세계 보수주의 중에 이렇게 심오하면서도 다면적인 얼굴을 가진 보수주의가 있나? 없어요. 영국 보수주의는 맹숭맹숭해. 뭐예요? 프루던스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됩니다. 미국 보수주의 뭐예요?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이에요. 200년 전부터 전형되고 있는 실험이에요. 같은 주제가 미국은 계속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미국의 강점이에요. 큰 나라니까 이렇게 막 바꾸면 안 돼. 알렉산더 해밀턴의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이 시대에 맞게 변주되고 있는 게 미국 보수주의예요. 영국 보수주의는 반혁명, 반유혈, 혁명은 안 돼. 점진적 개혁 속에 계속해서 변화해 가는 거야. 즉 컨티뉴이티, 지속성과 체인지, 변화를 조화시키는 거야. 아주 사력 있게. 그거예요. 한국 보수주의는 전혀 달라요.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옛날에 선배 세대를 원망을 했어요. 아니 뭐 하고 있었어 이 사람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세대는 한국 경제 발전시키고 이렇게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몰빵한 거야. 저는 반쯤은 그 세대에 속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게 그렇게 늦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보수가, 우리 자유공화가, 우리 이런 진영이 왜 언어가 없고 담론이 없고 무식하냐. 우리는 말 못하는 짐승이고 우리는 말 못하는 무식한 짐승이고 쟤들은 말 잘하는 거짓말쟁이거든요. 쟤들의 담론과 언어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쟤들이 그것조차도 쟤들의 창의성에서 나온 게 아니라 쟤들의 원단은 3군데입니다. 원단은 3군데예요. 하나는 4군데. 하나는 처음엔 평양, 그 다음엔 베이징, 그 다음엔 미국. 예를 들어서 제왕적 대통령. 이거 1970년대 미국 민주당에 쓰던 용어야. 그 다음에 프랑스와 미국 합작으로 된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 그 언어를 그냥 갖다가 쓰는 거예요. 성인지 감수성이 어떻고 저쩌고 재생산. 아니 우리가 언제부터 애 낳는 걸 재생산이라 그랬어. 언제부터 애 낳는 걸 재생산이라 그랬냐고. 뭐 공장이야? 무슨 그런 개상스러운 용어가 다 있어. 그거 영어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리프로덕션. 해체주의에서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으면은 복장이 터져요. 우리가 언제부터 애 낳는 거를 출산하고 이걸 재생산이라고 무슨 개상스러운. 진짜 한국말을 그냥 아작을 내 갖고 그냥 짐승의 언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쟤들이 그런 거예요. 거짓말만 하니까. 표절해서. 미국, 프랑스, 평양, 베이징에서부터 표절해 갖고. 반면에 한국 보수주의의 언어는 이런 통찰의 바탕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 태어나는 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